네, 일반 변수하고 포인터 변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반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럼 언제 주소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뒤에서 동적 할당 배울 거고요. 그리고 6장에서 이제 함수를 배울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이 포인터 변수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변수하고 포인터 변수에 사용하는 형태를 보면은요, 선언할 때는 자료형 써주고 일반 변수 이름만 써주면 됐었죠? 근데 포인터 변수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포인터 변수 주소를 저장하는 기억 공간이다 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스트리크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을 할당합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대인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일반 변수인 경우에는 왼쪽에다가 변수 이름 써주고 오른쪽에는 최종 결과가 값이 오는 수식을 써주는 거죠. 일반 변수가 오거나 아니면 수식이 오거나 아니면 상수값 자체가 오거나 하여튼 오른쪽에는 값이 오는 거고요. 그런데 포인터 변수인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 포인터 변수 이름을 썼어. 그럼 포인터 변수는 뭐가 저장이 된다고요? 주소. 그러니까 오른쪽에 주소가 와야 돼요. 주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그 주소를 찾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기억 장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긴가에 어떠한 값이 저장이 되는데 이곳에 주소가 있어. 이 주소가 이 안에 저장이 되면 얘가 포인터 변수인 거죠. 얘는 일반 변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주소를 찾아가면은 이 값을 또 역시 참조할 수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 이름 앞에다가 요 아스트리크 표시를 해줘요. 우리가 아까 앰퍼샌드는 주소 지정 연산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거 아스트리크 별표는 간접 연산자예요. 즉 메모리의 값을 참조할 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참조하기 때문에 간접 연산자라고 합니다. 요건 뒤에 소스 코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할당을 할 때, 대인문을 통해서 할당을 할 때, 이거 잠깐 지울게요. 포인터 변수 이름만 썼어. 그럼 오른쪽에 주소가 와야 하고, 포인터 이름 앞에 간접 연산자를 썼어. 그러면은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주소, 그 주소의 기억 공간에 저장된 값을 의미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두 개가 다릅니다. 그 다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 변수인 경우에는 자료형을 써주고 변수 이름 쓰고 오른쪽에 값을 써주는 거죠. 그런데 포인터 변수인 경우에는 자료형 써주고 포인터 변수 지금 선언했으니까 저장해야 되는 것은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제가 요거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왜 써줬냐면 보통 포인터 변수 앞에 간접 연산자를 써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값이 온다라고 그냥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언할 땐 다르죠. 선언할 땐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그쵸? 이 값을 참조하는 게 아니고 값을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화할 때는 주소가 이러한 형태여도 주소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를 보면은요, 이렇게 정수형 변수 a는 100이라고 줬습니다. 이거 세미콜론이 두 번 들어갔네요. a는 100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기억 공간 어딘가에 변수 a가 할당이 되고 그 변수 기억 공간에 100이 저장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티저 포인터 PA라고 했어요. 그럼 일반 변수하고 똑같이 포인터 변수 다 기억 공간이 할당이 되는 거예요. 변수 A에도 기억 공간이 할당이 되고 변수 PA에도 기억 공간이 할당이 되는데 이 공간에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 이 공간에는 주소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A는 포인터 변수였죠. 오른쪽에 뭐 와야 되죠? 주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A의 주소를 구해달라 라고 했죠. 바로 A의 주소가 PA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봤어요. A에 저장된 값, 일반 변수 A라고 썼어. 그러면 A에 저장된 값인 100이 출력이 되겠죠. 이번에는 A의 주소를 한번 출력해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 주소가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는데 아까는 A라고 썼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거 뭐였죠? P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먼저 참조해요. 우리가 이렇게 간접 연산자 써주고 PA라고 했어. 우리가 그냥 A라고 하면은 변수 A의 기억 공간에 가서 거기에 저장된 값을 딱 참조하는 거였죠. 그래서 100이 딱 출력이 됩니다. 한번 다이렉트로 접근을 해서
값을 참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먼저 PA의 기억 공간으로 갑니다. PA가 여기죠? A1로 갔어요. 그럼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 얘를 참조하는 거죠. 그런데 간접 연산자가 나왔죠? 그러면 요 값이 가리키는 주소로 가서 그 안에 있는 값을 확인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시가 있으면은 저장된 곳으로 가서 이곳의 기억 공간으로 한 번 더 이동하죠. 예, 인다이렉트, 간접 참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일반 변수하고는 달리 간접 연산자를 써주게 되면은 해당 주소로 가서 다시 거기에 있는 주소로 한 번 더 이동하는, 2번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간접 지정 연산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PA의 값을 출력하여라 라고 하게 되면 PA에 저장된 거, A의 주소죠. 예, 그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403이니까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기존 항목 0403, 예, 그전 거는 델리트, 제거하고요. 여기 이제 지금 내용이죠. 그래서 변수 A 선언해주고 여기 PA에 이제 포인터 변수 선언하고 값을 할당했죠. 그리고 이렇게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행이 되는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컴파일 하고요. 실행 파일을 만들어 보면은 예, 값이 A에 저장된 값, A의 주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A에 저장된 값을 포인터 변수로 참조했을 때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값, 예,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는 일반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했죠. 이거는 지울게요. 그럼 얘는 지금 선언만 했죠. 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이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주성문 처리하고 제가 하나로 써보겠습니다. 인티저, 나는 포인터 변수예요. PA는 오른쪽에 주소가 와야 한다라고 했죠. 네, A에 주소가 와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한번 실행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내가 밑에서 이번에는 값을 한번 수정해 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변수 A의 값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A의 값을 내가 이번에는 999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변수 원래 A에 저장된 값이 바뀐 거지 A의 주소가 바뀐 건 아니죠. 그래서 PA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PA에 저장된 것은 A의 주소예요. A의 주소는 바뀌지 않았죠. 그 주소로 쫓아가면은 A에 저장된 값 999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는가? 당연히 그러겠죠. 예, 제대로 된 결과 똑같이 저장된 값만 다르고 주소는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변수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려면 이 규칙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포인터 변수라고 해서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일반 변수와 포인터 변수는 똑같이 기억 장소예요. 그런데 값이 저장이 돼. 그럼 일반 변수, 주소가 저장이 돼. 그럼 포인터 변수. 그러면은 내가 일반 변수인지 포인터 변수인지 구별해 줘야겠죠? 어떻게 구별을 한다고? 예, 선언할 때 나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나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라고 표시해 줘야 되고 실제 사용할 때는 주소와 값을 참조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배열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포인터 변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배열로 넘어가는가? 예, 배열도 주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억 공간이었죠. 내가 한 학생의 나이를 저장하고 싶어. 점수를 저장하겠어요. 성별을 저장하겠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변수 하나씩 이렇게 할당을 해놓고 사용을 하면 됐었죠. 근데 배열은 꼭 기억해 주세요. 배열은 연속적인 기억 공간이에요. 변수는 하나의 기억 공간이라고 한다면 배열은 연속적인 기억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루는 데이터가 문제가 주어질 때 변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키하고 몸무게를 입력받아서 표준 몸무게를 구해보자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배열은 뭐 30명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받아서 총점과 등수를 계산해보자 이런 식으로 다루는 데이터 자체가
이제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30명의 총점을 저장해야겠다. 아니면 세 과목의 성적을 저장해야겠다. 그럼 이 세 과목, 물론 과목 하나하나 변수로 해도 되지만 배열이라는 연속적인 기억 공간을 사용하면 좀 더 편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선언을 할 때 배열도 변수이기 때문에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필요한 기억 공간의 개수를 나타내줘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실 거, 우리가 지금 변수, 기억 공간을 배우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값을 저장할 거예요. 일반 변수였죠. 그 다음에 주소를 저장할 거예요. 포인터 변수예요. 근데 일반 변수나 포인터 변수는 하나의 기억 공간이었죠. 그쵸? 그런데 뭐가 또 나오느냐? 이제 배열 변수가 나오는 거예요. 배열 변수는 뭐가 다르냐? 저장되는 것은 일반 변수하고 똑같아요. 값이에요. 그런데 연속적인 기억 공간으로 여러 개의 기억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은 선언할 때 자료형을 나타내주고 배열의 이름과 크기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배열 이름으로 이 정도의 크기가 확보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이 확보된 기억 공간을 하나하나 내가 만약에 5개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5개의 공간을 구별해 줘야겠죠. 그 구별을 뭐로 하느냐? 첨자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5개의 기억 공간을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줘요. 그래서 배열의 첨자는 0부터 시작을 해주고요. 내가 인티저 스코어 3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정수형의 배열 이름은 스코어고 3개의 방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인티저는 4바이트인데 4바이트짜리가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3개. 4, 3, 12바이트가 연속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4바이트, 첫 번째 4바이트는 우리가 스코어 0번째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4바이트는 스코어 첫 번째, 그 다음에 있는 스코어는 스코어 두 번째라고 해서 각각의 4바이트를 우리가 구별해 줍니다. 내가 캐릭터 네임 3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캐릭터는 1바이트니까 1바이트짜리가 30개 있다라는 거잖아요. 30바이트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네임의 0번째, 첫 번째, 콩콩콩, 네임의 28번째, 29번째 이래서 총 30개의 방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억장치 이렇게 연속적인 기억 공간으로 확보되는 것이 뭐다? 배열. 배열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배열의 이름은 기억 공간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티저 스코어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개의 방이 스코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코어 0의 주소를 확인하잖아. 주소를 구해보면은 그냥 스코어, 배열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스코어 1의 주소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스코어라고 하는 주소에다가 하나 더했을 때의 값하고 똑같아요. 하나 더 했는데 얘 주소하고 얘 주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따 이제 주소를 우리가 출력을 해볼 건데 인티저, 스코어가 지금 인티저죠? 인티저는 기본 크기가 4바이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속적이기 때문에 스코어 0의 주소하고 스코어 1의 주소의 차이를 보면은 4만큼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표시할 때 바이트 단위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정수형 방의 배열은 연속적으로 표시하면은 4바이트 단위로 떨어지죠. 그런데 배열 이름을 가지고 표기할 때는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나타내 주면은 4바이트 단위로 얘가 주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은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변수의 주소, 서로 자료형이 일치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수형 포인터는 정수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한다라고 했어요. 배열 이름 자체도 주소이죠. 주소이기 때문에 포인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 자체적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 주소를 의미하고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이 자료형의 기본 크기로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자료형이 서로 일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코어가 얘는 정수형이네? 그러면은 4바이트 증가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캐릭터는 문자형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1바이트 단위로 들어갈 거예요. 주소가 출력이 되면은. 하여튼 배열의 이름은 주소이니까 네임이라고 하는 거하고 앰퍼샌드 네임의 0번째하고 같은 주소를 의미하고요. 같은 값이다라는 거죠. 네임 플러스 1과 앰퍼샌드 네임 1
첫 번째 요소에 주소를 출력하면 역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가 얘는 1바이트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로 우리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나올 건데 배열을 선언하고 각 배열에다가 값을 이렇게 초기화 시켰습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스코어 제로에 주소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앰퍼샌드 스코어 제로라고 써줘야겠죠. 예, 주소 지정 연산자 앰퍼샌드 기호 써주고 변수 이름 써주면은 이곳의 주소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줘도 되는데 내가 이제 반복문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또 출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배열의 이름만 가지고 스코어 플러스 1, 스코어 플러스 2 역시 이것도 반복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하고 결과가 똑같겠죠. 예,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4-05였죠. 예, 추가 기존 항목 04-05 앞에 거 제거하고 04-05를 보면은 예, 지금 저 배열 선언을 했고요. 배열의 주소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첨자를 이용해서 요소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역시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봤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버그 솔루션 빌드 하고 실행을 해보면 보면은요 스코어 012의 주소 스코어 012의 주소 이거는 배열의 첨자를 가지고 주소를 확인했고 반복문으로 했고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럼 얘하고 똑같죠? 0번째 주소 0014F944 0014F944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열은 우리가 지금 주소만 이렇게 확인했는데 물론 데이터 값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이거의 주소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다가 값을 한번 출력해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스코어 i의 값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화살표를 줄까요? 이거의 주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출력이 될 때 이거의 주소라고 출력이 되고 값이 출력이 되고 화살표 나오고 주소가 나오겠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왔죠? 값 나왔고 주소 나왔고 값은 우리가 아까 초기화한 거 99, 88, 100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인티저는 4바이트 크기를 확보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열의 간격은 4바이트인가 봤더니 주소가 0026F810이죠. 여기다 4 더하면 14, 4 더하면 18, 4바이트 단위로 가고 있죠. 그러면 캐릭터 배열을 한번 해볼까 해요. 네임으로 5개의 방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는 그냥 하지 않고 한번 주소를 확인을 해볼게요. 반복문 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가서 구별해 주려고 요거 한번 출력을 해주고요. 4 인티저 i는 0부터 i는 5까지죠. i 뿔뿔. 왜 인티저를 써줬냐면 여기 지금 4 안에서 선언을 했죠. 여기서 지금 따로 선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i의 범위는 이 반복문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였죠. 우리 블럭 할 때 배웠죠. 네, 여기서 그래서 다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cout 그냥 네임에 i 값이 이제 출력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화면에 요 기호가 표시가 되어야 되고 이거의 주소 그쵸? 한 칸 띄고 그리고는 앰퍼샌드 네임의 i번째 라고 이렇게 해줘야겠죠. 엔드라인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변수 배열의 첨자를 가지고 지금 찍어보는 거죠. 솔루션 빌드 해주고 네 실행을 해보면 아이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뒤에 가서 우리 예제가 하나 더 있는데 주소를 출력할 때 얘는 문자잖아요. 문자 열에서 같이 관련이 된 건데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우선 얘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 내가 16진수로 출력을 할 거고 이렇게 정수화 시켜줘야 돼요. 요건 제가 지금 살짝 깜빡했네요. 뒤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는 예제인데 거기서 정수형, 문자형 주소 출력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네, 제대로 나왔죠?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자릿수를 확보 안 하고 그냥 출력해서 앞에 00 이렇게 값이 003D FC3C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 하여튼 하나의 값이 1씩 증가하는지만 확인하고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3C, 3D, 32, 3F, 40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지금 다루는 데이터가 16진수죠. 예, 주소를 표시해 줄 때 얘가 16진수예요. 그래서 16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진수는 앞에서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0진수는 0, 1, 2, 3, 000, 7, 8, 9 이렇게 10개의 값이 한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진수는 0 아니면 1이 오는 거죠. 예, 그런데 16진수는 0, 1, 2, 3, 000, 예, 7, 8, 9 그리고 10, 11, 12, 13, 14, 15가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자리에 11이 왔어. 그러면은 얘가 1이 연달아 온 건지 11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 10은 A로 표기를 하고요. 11은 B로 표기를 하고 12는 C로, 13은 C로 하고 14는 D, 그리고 15는 F예요. F보다 하나 더 크면은 이제 올림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된 형태를 보면은 C에서 3D가 됐죠. D. 그러니까 첫 번째 네임 0번째 주소는 13이었고 끝자리가 그 다음에 네임 첫 번째 주소는 14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C, D, E, F 그리고 맨 마지막에 0이 되니까 올림수 발생해서 3이 4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문자형인 경우에는 한 바이트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코딩하는 방법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배열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제 그 사용하는 거에다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